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면서 한 번쯤은 마주쳤을 그들, 우리는 때로 그들을 관심종자, 줄여서 관종이라고 부르곤 하죠. 어쩌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했던 그들의 행동 뒤에 사실은 우리의 의사소통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기회가 숨겨져 있었다면 어떠실까요? 오늘은 이처럼 때로는 껄끄러웠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소통의 심오한 기술과 지혜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누구에게나 공감되는, 어쩌면 조금은 피곤했던 사람들과의 만남이 단순히 스트레스가 아니라 나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숨겨진 보물이었다는 역설적인 관점.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불편했던 경험들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에피소드로 치부하는 대신 귀한 깨달음의 순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리의 첫 번째 여정은 나를 향한 과도한 관심의 역설, 즉 공감과 이해의 첫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늘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과 박수갈채를 마치 숨쉬듯 필요로 하는 이들이 존재하죠. 밤낮 없이 이어지는 소셜미디어 피드 속에서 화려한 일상과 성과를 끊임없이 자랑하는 게시물들, 혹은 모임에서 대화의 흐름을 독점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을 겁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하고 불편하게만 느껴졌을 겁니다.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묘한 불편함이나 지루함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죠. 하지만 그들의 행동 뒤편에는 누구에게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바로 타인의 인정과 관심을 갈구하는 인간 본연의 마음 말입니다. 외로움이나 불안감 같은 감정들이 때로는 과도한 자기 표현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거죠. 이러한 순간 우리는 그저 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말의 내용뿐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마음까지 헤아리려는 진정한 경청의 태도, 그리고 상대의 본질적인 필요에 맞춰 균형 잡힌 반응을 건네는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바로 이때인 거죠. 상대의 과장된 행동 속에서 혹시 모를 외로움이나 불안감을 읽어내고 무조건적인 비난 대신 작은 이해의 씨앗을 뿌려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편함에서 이해로, 그리고 더 나아가 깊은 통찰로 이어지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들의 끊임없는 자기 드러냄 속에서 나 자신은 타인의 이야기를 얼마나 진심으로 듣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반응해야 관계가 더욱 풍성해지는지를 되돌아볼 기회를 얻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타인의 과도한 관심 요구 속에서 진정한 경청과 적절한 반응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관계를 맺는 데 있어 매우 강력한 자산이 되어줄 겁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는 데 있어 때로는 마음을 지치게 하는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바로 사소한 일에도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주변 상황을 마치 한편의 극적인 드라마처럼 만들어버리는 이들이죠. 이들과의 대화는 종종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불필요한 긴장감 속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불평이나 격앙된 목소리가 갑자기 튀어나와 대화의 흐름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별것 아닌 작은 문제가 순식간에 거대한 위기로 돌변하고 그 감정의 파고에 휩쓸려 허우적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들과의 소통 속에서 우리는 의사소통의 아주 중요한 기술들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객관적인 사실 파악입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눈앞의 사실만을 냉철하게 분별해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상대가 어떤 감정을 쏟아내더라도 우리는 침착하게 그래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와 같이 질문하며 상황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등대처럼 굳건히 서서 진실이라는 빛을 찾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겁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 동요에 휩쓸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이들의 감정은 전염성이 강해서 자칫하면 우리마저 그들의 감정선에 휩쓸려 함께 격앙되거나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되
그 감정에 동화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은 그들의 것이고 나의 감정은 나의 것이라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거죠. 마치 거울이 상대를 비추되 그 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상대가 목소리를 높이거나 울분을 토하더라도 우리는 침착하게 시선을 유지하고 감정적인 반응 대신 논리적이고 차분한 언어를 사용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에게도 예상치 못한 안정감을 주어 감정의 온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확한 경계 설정입니다. 감정의 드라마를 자주 연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디까지가 나의 책임이고 어디부터가 그들의 영역인지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잠시 진정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와 같이 단호하지만 존중하는 태도로 자신의 한계를 알려주는 거죠. 이러한 명확한 경계는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적인 감정 싸움을 예방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태도가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로에게 더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감정의 파고를 넘는 대화 기술을 익히는 것은 우리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강력한 도구가 되어줍니다. 이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단호함과 안정감은 비단 특정 인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감정의 파고를 넘는 기술을 익히고 나면 우리는 한층 더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이러한 단호함과 안정감은 복잡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는 감정적인 드라마를 연출하지 않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미묘한 행동이나 표정, 혹은 의도적인 침묵으로 주변의 관심을 유도하는 유형이죠.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한두 명쯤은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웃음꽃을 피우는 자리에서 홀로 덩그러니 떨어져 앉아 어딘가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거나 휴대폰 화면만 응시하며 마치 자신에게 관심이 쏟아지기를 바라는 듯한 미묘한 신호를 보내는 모습은요? 이런 광경을 마주하면 우리는 자연스레 의아함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 내가 모르는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자꾸만 그들에게 신경이 쓰이게 되죠.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기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는 여기에 있다는 존재감을 드러내려 합니다. 마치 낚시꾼이 미끼를 던져 물고기가 물기를 기다리듯 그들은 무언의 신호를 보내며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는 거죠. 때로는 그들의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소리처럼 느껴져 주변의 에너지를 미묘하게 빨아들이는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들의 침묵에 반응하곤 하죠.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말을 건네거나 그들의 기분을 살피며 대화의 방향을 바꾸려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이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관심을 제공하게 될 때가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미묘한 행동에 우리가 과도하게 반응할수록 그들은 자신의 방식이 통한다고 여기게 될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결국 불필요한 관심 유도와 우리의 소모적인 반응이라는 악순환에 빠져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까요? 바로 불필요한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억제는 단순히 무시하거나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들의 미묘한 신호에 섣불리 감정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가 던져졌을 때 파문이 일지만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신호인지 아니면 그저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인지 냉철하게 분석하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판단은 우리가 감정의 낚싯줄에 걸려들지 않고 올바른 대처 방안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만약 그들의 행동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침착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단순히 관심을 유도하려는 의도라면 우리는 불필요한 개입을 자제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이는 무관심이 아니라 그들에게 건강한 소통 방식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현명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침묵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를 그들의 감정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즐거운 자리에서 홀로 불평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 사람에게 우리가 억지로 웃음을 강요하거나 분위기를 바꾸려 애쓸 필요는 없다는 의미이죠. 그저 그들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되 그것이 우리의 기분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 자신의 평온을 지키는 동시에 타인의 행동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국 침묵과 미묘한 행동으로 관심을 끄는 유형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이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타인의 미묘한 심리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기르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현명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는 비단 특정 인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난해한 상황과 사람들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보편적인 지혜를 제공하는 셈이니까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반응일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거죠. 때로는 침묵으로 거리를 유지하는 현명함을 깨닫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죠.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 중에는 침묵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날카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이들도 분명 존재한답니다. 바로 타인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며 자신을 돋보이려 하는 유형과의 만남이 그렇죠. 이러한 공격적인 의사소통에 마주했을 때 우리는 처음에는 불쾌함과 당혹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비난을 쏟아낼까 하는 의문과 함께 감정적으로 위축되거나 반발하고 싶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을 단순히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는 침착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타인을 비난하며 자신을 내세우려 할까요? 혹시 자신 내면의 불안감이나 낮은 자존감을 감추기 위함은 아닐까요? 아니면 특정 상황에 대한 불만이나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비뚤어진 방식으로 표출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난의 내용 자체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상대방의 심리나 당시의 맥락을 헤아려 보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의 아이디어나 업무 방식에 대해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야, 혹은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될 거야 하고 공격적으로 말한다면 감정적으로 반발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비현실적이라는 걸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개선해야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이렇게 비난의 날카로움을 걷어내고 그 안에 숨겨진 개선점이나 새로운 관점이라는 정보를 찾아내는 훈련을 하는 셈입니다. 불쾌했던 비판을 개인적인 공격이 아닌 오히려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건설적인 피드백으로 재해석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은 우리를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게 하고 더욱 단단하고 객관적인 사고방식을 갖추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관심을 갈구하던 이들부터 주변을 극적인 드라마로 만들고 침묵으로 시선을 끌던 이들, 그리고 비난으로 자신을 드러내려 했던 이들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의사소통의 심오한 기술들을 탐색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피곤하게 느껴졌던 이들과의 모든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관계를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기술만을 배운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들은 우리에게 타인의 복잡한 심리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감정의 파고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그리고 공격적인 비판 속에서도 성장의 씨앗을 찾아내는 지혜를 가르쳐준 숨겨진 스승과도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우리의 삶과 관계를 한층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였음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동안 단순히 피하고 싶었던 대상이 사실은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보물이었다는 역설적인 진실 앞에서 우리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공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인간관계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비단 특정 인물과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난해한 상황과 사람들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보편적인 지혜를 제공했죠. 결국 이 모든 여정은 우리 스스로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자산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불편하다고 여겼던 그들의 행동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심오한 인간관계의 비밀을 배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